안녕하십니까. 최윤석입니다. 일단은 뭐 이 방송 콘텐츠에서는 성적이나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뭐 일단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코리아 레이스 내부나 999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에 들러보시면은 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는 있다. 대신 또 귀찮게 뭐 들르라고 하냐, 이렇게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좋습니다. 웬만한 예상과 성적보다는 좀 낫고 있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3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꾸준함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최은석이가 말씀드린 이제 그 경마 입문기, 조금 우쭐대우는 4년제 대학 이상의 어떤 그런 기간 동안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최윤석이 이제 경마로 실제 몸을 닿게 되는, 그 전에는 이제 뭐 하우스를 통했던, 뭐 소위 말하는 바닥 용어지만 꽁지를 통했던 어떤 그런 우회 경로를 통해서 바닥권과 좀 근접하게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 경마장을 찾아가게 되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실전 배터를 되는 시점과 더불어서 실전 배터 생활과 더불어서 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실전 배팅을 하는 시점은 지금처럼 이제 컴퓨터로 의지하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하다못해 불법이라고 해도 사람끼리 전화로 그러니까 2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소위 사설 맞대기라는 것이 사람끼리 모여서 사무실에 있는데 모여서 서로 주고받고 다이렉트로 주고받고 이런 형태의 최초의 1세대가 있었다면, 2세대는 이제 서로 각자의 사무실로 옮기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 전화로 서로 녹음할 건 녹음하고 서로 신뢰가 되는 사람끼리는 차후에 뭐 결제를 하든가 아니면 중간중간 결제를 해가는 과정, 이런 구조가 좀 많았죠. 거기에 이제 중간 놀림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프로테이지를 좀 먹어가는 중간 놀림, 뭐 여러 가지 거기서도 결제 수단과 더불어서 방법이 일단 돈벌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아는 지인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출전은 이제 아는 지인들 통해서 이제 중간 놀링 센터를 가서 저는 그냥 거기에서 그들이 하는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상한가라는 것이 뭐 3천이면 3천 얼마 이제 상한가라는 것이 서로 이제 그 서로 간에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틈에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제가 가서 프로테이지가 좀 더 생기는 쪽이기 때문에 저 같은 손님은 좀 좋은 손님이 가능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 오랜 그 한 5년 이상의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있다가 우연찮게 뭐 여러 가지 그 중간 과정에도 상당히 사연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여럿이서 모여서 뭐 중간 놀림도 하고, 또 저희가 뭐 건을 찍을 건 찍고 보낼 건 보내면서 중간 센터 비슷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도 한 1년 가까이를 지고 이기고로 거치면서 어느 정도 거치다가 스스로 혼자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립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승승장구라고 표현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3천 상한가를 몇 군데를 두는 중간 센터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거기서 표를 사면서 개인적으로 조금씩 이제 그 표를 이제 소위 말하는 찍세라는, 요즘은 이제 의미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찍세라는 직업과 더불어서 표를 사면서 이제 중간 센터에서 같이 이제 아는 지인들과 해줬었는데, 물론 이제 그 지인들도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은 이제 각자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 생활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한마디로 놀림비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표를 사고 찍어 먹는 그 사람들에게 놀림비를 발생을 해주는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들이 제가 사는 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을 해주고 자기네가 보증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면서 한 제가 배터로 실질적으로 한 1년 가까이를 활동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간 그 이후에 뭐 꾸적꾸적하고 뭐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성기를 보낸 기간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좋았죠. 일단은 그 실전 배터가 처음에 되면서 이렇게 쉬운 게 경마인데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한 월 단위로 제가 그때 당시로 이기는 액수가 참 오래된 얘기인데 한 20년 이 넘은 얘기, 20년 전후 얘기 같습니다. 근데도 월 단위로 5천 이상은 계속해서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약간 소박하게 말씀을 드려서 5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그렇게 벌면은 이게 모아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자산이 팡팡팡팡 쌓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생활 자체가 약간 불법성도 끼고 또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한 달 술값만 기본적으로 한 3, 4천 원 들어가는 것 같고요. 나머지 술값 외 생활비도 한 1, 2천 원 들어가니까 뭐 그냥 크게 뭐 남는 것도 없습니다. 막 그 요즘에 이제 왜 뭐 이런 불법 사이트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결론은 씀씀이가 크다 보니까 아주 큰 어떤 그런 진짜 대단한 모도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제 그 경비로 다 깨지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아주 큰 그게 아니라 뭐 배터 입장에서는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배팅을 했을 때 과정을 좀 이따가 이제 요 얘기를 끝나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년적으로 평균 이상은 한 7, 8억? 그 정도 이긴 것 같습니다. 뭐 지구 이긴 걸 떠나서 다 토탈로 해서. 근데 이미 써진 돈으로 다 까진 거죠. 그게 써진 돈으로 까지고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실수를 하거나 이제 그 멘탈 관리가 좀 안 되면서 이제 저도 배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매번 잘 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이 뭐 질 때는 하고 이길 때는 토탈로 한 달로 따졌을 때 5천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고 했기 때문에 적게 지는 이런 가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멘탈이 깨지면서 한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스스로 열이 받거나 이러면서 그냥 상한가를 3천짜리 하나가 아니라 뭐 지인들 열어서 한 3개, 4개를 열어놓고서 한번 무식한 짓을 하다 보니까 한 주에 한 1억 얼마 1억 한 2, 3천을 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이겼던 돈은 다 써지고 움직이는 어떤 모드 자체가 싹 팔려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좀 처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잠시 힘들다가 어떤 뭐 가정을 통해서 또 한 2천만 원을 구해서 다시 한번 복구를 했다가 또 막 뭐 그냥 하다못해 정성 같은데도 저는 뭐 그런 카지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게 되면은 또 이 그 순간만큼의 어떤 그런 자제력이 좀 안 되면서 그런 데서부터 막 이런 거 저런 거에 아무튼 버는 돈 이상만큼의 어떤 누수가 써지는 대로 되면서 한마디로 관리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술을 워낙 좋아하고 그냥 젖어 살고 그냥 뭐 개념 자체가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모도가 다 팔려버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사회생활을 너무 주변이 막 잘 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누구한테 막 억지로 뭐 어쩌다 없이 작은 건 모르는데 억지로 누구한테 사기를 치거나 뭐 해가면서 돈을 끌어가는 어떤 그런 재주가 있는 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이 배터 생활을 짧고 굵게 어느 정도 하면 했다가 그 이후에는 생존 어떤 건 배터 느낌이랄까요? 일단 뭐 진짜 적은 돈 가지고 찍게 한두 장 몇 장 해가면서 표 진짜 몇 장씩 사가면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배터를 하면서 이제 이겼던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 패턴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배터를 하면서 이겼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때 3천 상한가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그 안 속에서 베팅을 하는 액수 자체가 저 같은 경우 평균 한 상한가를 집었는데 한 30장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길로 할 때, 대길이 경주로는 그렇게 못 가죠. 30, 대길이 만약 3배라고 그러면 3장 사봐야 900만 원밖에 안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설 경마를 하다 보니까 매경주를 구매를 하는 패턴이었습니다. 매경주 구매를 하는 패턴인데 대신 대길 경주는 그냥 10장, 20장 넣어서 야, 이거 들어오면 술값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좀 즐기는 입장이고 환수가 되는 경주다. 지금 이제 예상가를 하면서도 약간 비슷하게 그런 경주에서 승부 경주를 자꾸 잡아내는 그때 패턴으로 잡혀 있는 건데 승부 경주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보는 배당판에서 환수가 되는 경주에 한 30장씩 넣는데 그 군형에는 30장 중에서 한 두세 군형 이상은 어떤 경우는 두세 군형 이상이 상한가를 맞춰 놓을 수 있는 한마디로 쌍복으로 맞춰서 3천 가까이를 맞히는 어떤 배팅 금액을 맞춰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게 물론 이제 사설경마다 보니까 20%의 부분까지 있지만 그 20%의 이득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매경주 구매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이득은 거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어차피 제가 쉬어야 되는 경주 자체가 거의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하나의 이길 수 있는 패턴은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쌍식 막권도 좀 받아주고 지금처럼 삼쌍 삼복이 있는 막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근데 쌍식을 예상과 초창기에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쌍식 활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환수를 극대로 내는 어떤 패턴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상한가 한 번만 적중을 하게 되면 지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경기에서 마친 거는 다 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그 패턴으로 갔을 때는 지금도 예상을 할 때 사실 뭐 그렇게 올킬 나는 경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만 적중을 해주면은 그렇게 누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상한가 한 번만 맞춰주면은 웬만한 것은 다 나머지 맞힌 게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이 패턴이 뭐냐면 대신 그런 배짱은 고배당이든 이런 거 고민을 안 했었습니다. 그냥 뭐 100배짜리도 그냥 3장 넘은 상한가였으니까 100배든 어떤 배당이든 거기다 배팅하는 곳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저배당에 배팅하는 것을 두려워했죠. 거기에다가 말려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배당은 오히려 즐기는 경주로 그렇다고 해서 저배당을 무시해서는 고배당에다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저배당을 인정을 해야지 이 저배당이 아닌 경주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는 것이지 저배당을 매 경주 고배당을 샀을 때는 힘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거는 힘을 못 주죠. 그거는 그냥 10,000원 배팅, 20,000원 배팅 아니면 1,000원짜리 배팅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저배당은 철저하게 저배당대로 인정하고 지금도 예상하면서도 아마 최윤석이랑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배당 경주를 틀어내지는 않습니다. 저배당 경주는 저배당대로 풀어가고 고배당 경주를 누구보다도 야물게 고배당 경주도 어떤 식으로 풀어가냐면 거의 특별한 경주 아니면 고배당 경주는 거의 배당끼리 이 조합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터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터진다고 생각한 경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확률과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풀어가는 속에서 사실 아마 제 패턴이 그러니까 멘탈만 안 무너지고 제가 술이나 이런 유흥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영원히 배터를 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 자체가 틀렸었죠. 저는 왜냐면 배팅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런 경마를 바라보는 눈이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이런 배터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기본적인 생활 습관 한마디로 항상 컨디션이 좋게 유지하고 항상 나 자체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이러면서 남보다 퀄리티 있는 어떤 배팅을 해가지면서 부를 쌓고 이런 거를 누적을 해가야 되는데
벌면 버는 대로 오히려 탕진하면서 내 몸은 몸대로 완전히 비몽사몽간에 어떤 날은 아주 술도 안 깬 상태에서 배팅을 하면서 대가리가 깨져가면서 배팅을 하고 이런 상태로 대신 한 가지만큼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표현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활동을 했으면 뭐 소스나 뭐 다이모도나 이런 뭐 도청 얘기도 했었지만 이런 것하고 연관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나한테 안 간다 안 간다 얘기해도 저는 그냥 그것에 별로 뭐 찜찜해서 배팅 횟수를 줄일 때는 있거나 그 경주를 조금 회피할 때는 있었지만 그 말에 현혹된 적은 없습니다. 일례로 한번 가장 웃긴 일례가 있었는데 한 번은 한 경주에 한 그러니까 30원, 3배 정도의 서로 치고받는 대끼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한쪽 요 3.0배짜리에서는 아는 후배지 이름만 되면 그 친구도 이런 이제 그 바닥에선 좀 알만한 사람이고 하고 그 후배 입장에서는 나를 그냥 생각해 주는 겸해서 이게 없다. 이게 없다. 아니면은 이빠이다. 그 이빠이다 없다를 이제 둘 명이 했는데 한쪽은 없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 안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30원짜리가 한쪽에서는 없다. 한쪽에서는 이빠이란다. 이렇게 전화가 두 경주에 한 번에 전화가 와서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그런 경주에 배팅도 안 하고 건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도 전환 그 성과가 있으니까 3.0배 정도 되는 배팅에다 제가 어차피 3000밖에 안 사니까 30장 이상을 거의 그때는 3000 상까지 들이밀질 않으니까 그거 30장을 사고 또 요쪽 거는 한 30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쪽은 30장을 찍어내놓고 한쪽은 30장을 샀더니 이거 웬걸 평상시나 전혀 하지도 않는 행동했는데 까꾸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없다는 건 들어와 버리고 이빨이라는 것은 부러지고 해서 오히려 그 경제 뭐 이것저것 아찌구찌로 한 게 한 돈 1000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하던 짓 하면 이러는구나. 그 이후로는 뭐 저는 이제 솔직히 해서 뭐 누가 마주나 이런 부분도 뭐 마주랑도 경마를 해보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또 내가 했던 마주가 또 그만큼 못했던 마주이기도 하겠죠. 왜냐면 모든 마주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 말의 능력도 모르고 상당히 어설펐던 모습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소위 말하는 그 경마판에 상당히 유명했던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많은 공간에서 경마가 이루어진 상황인데도 너무 어설픈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그냥 절에서 경마가 오히려 할만하구나. 왜냐면 소스고 뭐고 그러니까 기수고 조교사고 일단은 자기 말을 제대로 승부 타이밍이나 아니면 마필의 능력을 저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수들은 사실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명확하고 많이 알고 합니다. 그 시절의 기수들은 사실은 복기나 이런 것에 제가 이제 그 근접을 했을 때 복기나 이제 뭐 이런 자기가 타는 말에 대해서 그냥 지시는 조금 받고 대충 하지 지가 연구하고 지금처럼 기수들처럼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허술했었죠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빈틈을 차고 들기에 그때는 배당도 상당히 대길 배당은 굉장히 낮은 배당이 많았지만 또 고배당도 잘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시절을 한 1년 보내면서 일단은 그 이후에 한 두 번에 걸쳐서 멘탈이 무너지면서 큰 피해를 보고 나서는 회복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가 또 사건이 터지면서 하다못해 그 빈발이를 해가지고 진짜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뭉쳐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한 2, 3천대를 한 2천대만 있으면 저는 그때 당시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모아놓으면 또 엉뚱한데 뭐 하다못해 뭐 게임 같은 거에 저는 이제 뭐 도박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해도 성격이 급해서 잘 하지를 못합니다. 원래 잘 하지도 못하니까
게임을 해가지고 뭐 또 패대기 치고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좀 오면서 이제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상가로 대비하는 어떤 계기가 되고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뭐 대본이 씨,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좀 투박함 속에서 오히려 더 진심이 있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써지게 되면 저를 뭐 포장을 멋있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제 과거니까 제가 과거의 기억도 제가 오류가 벌어질 수 있지만은 뭐 이렇게 뭐 굳이 꾸며내는 부분이 아니고 누구를 우기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정도는 제 과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되고 이해도 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처음에 이 그쪽에서 나타날 때 경마신이 나타났다고 할 정도로 그 중간 롤링 센터에서는 정말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배팅 방식이나 그렇게 이겨가는 승률 여러 가지를 보고 진짜 너무 놀랐을 정도로 근데 그때 당시로 너무 컨트롤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제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알코올성 췌장염이 걸려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통증을 참으면서도 일을 해가면서도 어떨 땐 뒤지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멘탈이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었고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렇게 예상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가 활동 이외에도 다음이나 다다음번에 이제 제가 이 실전 배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다음 시리즈는 제가 이제 그 경험하게 된 소위 말하는 경마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경마하면 다 뒤진다. 이기는 사람이 어디냐는데 이긴 사람의 배팅을 저 말고 저도 사실은 경마를 해서 다른 생활로 무너졌지 경마를 해서는 솔직히 손실을 보진 않았었습니다. 물론 예상가 생활을 빼고서 순수한 배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말고도 또 이겼던 배터를 그 지인을 뭐 실명이 없고 누군지를 모르니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사의 보안과에서 추적까지 갔던 그 실전 배터 중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조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보다 상당히 의외성이 있는 친구가 배팅을 해서 이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다음번 방송에서는 그 친구에 대한 부분은 짧게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 부분을 제 예상과 대비서부터 그 과정을 조금씩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 하고요. 오늘은 뭐 제가 일단은 뭐 두서없이 막 떠들어댔지만 마지막으로 도박은 사실은 예상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마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배팅하는 환수를 만들어내는 배터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환수가 뭔 의미냐는데 환수가 의미가 없으면 도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줄이는 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하우스 도박을 갔을 때 이 마귀하고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된장하고 구분 짓는 건 딱 하나입니다. 된장은 판판이 들어가서 먹는 판수는 마귀보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판판이 들어가가지고 한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들어갔을 때 좀 크게 그러니까 별것이 별초이가 없는데 결론은 돈이 글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마귀하고 막말로서 호구하고 뭐 바둑이라든 세브런지든 족보를 몰라서 그 사이즈가 나겠습니까? 배팅하는 배짱이 없어서 사이즈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환수 타이밍 이런 배터로서의 기질 그러니까 마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마법을 아무리 줘도 그러니까 그 하우스에서 그 세븐어디든 바둑이든 족보를 몰라서 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운영이나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 마법에서도 어떤 배터는 굉장히 이득을 보는 배터가 있고 어떤 배터는 굉장히 별 내용도 없는 배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일단은 내 배팅의 기술도 자주 너무 많이 지는 분들은 배팅의 기술도
바꿔야 된다 하면서 제가 항상 모토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은, 오늘이 너무 많이 지고 있으면 자꾸 한 번에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못 끊고 하실 거라면 오늘보다 덜 지는 내일, 내일보다 조금 덜 지는 내일, 그 내일이라는 게 한 달 단위든 1년 단위든 그거를 꼭 이루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두서없이 떠드는 한 동안 말씀 들어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많은 관심은 저한테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